경제 흐름을 경제, 산업, 국제, 증권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환율은 높아지고 반도체는 흔들리고 달러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입니다. 먼저 경제 분야입니다. 원달러 환율 1554원, 단순한 급등이 아니다. 원달러 환율이 1554.9원으로 마감하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장중에는 156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도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으면 자금은 자연스럽게 달러 쪽으로 움직이기 쉽습니다. 둘째,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외화 예금으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기업 외화 예금은 약 829억 9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즉 수출로 달러는 벌고 있지만 그 달러가 시장에 충분히 풀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도까지 겹치면서 원화 약세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율 상승이 물가와 금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95조 원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연간 이자 부담이 약 1조 8천억 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환율 1554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금리, 물가, 자영업자 부채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다음은 산업 분야입니다. 반도체 실적과 버블 경고가 동시에 나왔다. 삼성전자는 1분기 57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강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HBM사와 SOCAMM이 같은 차세대 AI 메모리를 업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HBM은 인공지능 반도체에 꼭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HBM 수요도 커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도 나왔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두고 AI 반도체 사이클의 고점 신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호황이 절정에 이르면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공장을 짓고 설비를 늘립니다. 그런데 새 공장이 완공될 때쯤 수요가 꺾이면 공급 과잉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의 기술 경쟁력입니다. HBM사와 차세대 메모리 양산은 분명한 호재입니다. 다른 하나는 투자 과열 우려입니다.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와 AI 인프라 확대가 정말 계속 수요로 이어질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형 반도체주는 흔들렸지만 반도체 장비와 소재를 공급하는 소부장 기업들은 오히려 중장기 수주 기대감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산업 분야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순간이 올 것인가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 분야입니다.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아시아 통화가 흔들린다. JP모건은 하반기 전망에서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 가능성을 핵심 시나리오로 제시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당장 내리지 않더라도 시장 금리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AI 투자입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회사채를 많이 발행하면 채권 공급이 늘어나고 채권 가격은 내려가며 금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연준이 기준금리를 그대로 두더라도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세 불확실성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존 관세 정책이 법원에서 제동을 받자 다른 무역법 조항을 활용해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려 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높아지면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고 이는 미국 금리 인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글로벌 자금은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리게 됩니다. 그 결과 엔화는 162엔대까지 밀리며 40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르는데 엔화 가치는 떨어지는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원화에도 부담입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아시아 통화 전체가 약세 압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국제 분야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AI 투자, 미국 금리, 관세 불확실성이 모두 달러 강세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권 분야입니다. 반도체 급락에도 코스피가 버틴 이유. 메타가 AI 컴퓨팅 자원이 남아 외부에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반도체 투자 심리가 흔들렸습니다. 이 발언은 시장에 이런 의문을 던졌습니다. AI 서버와 HBM 수요가 정말 끝없이 늘어날까? 그 여파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풀이장에서 5%대 급락했고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8,300선을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그 이유는 순환매였습니다. 반도체에서 빠진 자금이 방산, 전력기기, 바이오 등 다른 업종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LS일렉트릭과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며 반도체 약세를 일부 메웠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하며 시장 전체가 반도체 하나에만 의존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실적입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하락이 단순한 수급 노이즈인지 아니면 AI 반도체 수요에 대한 본격적인 의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급락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실적, HBM 수주 흐름, 빅테크 AI 투자 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 원달러 환율 1,554원은 한국 경제의 부담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둘째, 반도체는 실적 호재와 버블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AI 투자와 관세 불확실성은 달러 강세를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넷째, 증시는 반도체 조정 속에서도 방산, 전력, 바이오 등으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기업들이 쌓아둔 달러가 언제 시장에 풀릴 것인가? 미국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낼 것인가?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AI 반도체 논쟁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오늘의 경제 흐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내일도 경제, 산업, 국제, 증권의 핵심 흐름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